2008년 12월 24일 11시 30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코비나의 한 가정에서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포함한 25명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기 위해 파티를 열었다. 저녁 식사를 한 후 어른들은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한 아이가 현관문 유리를 통해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였고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는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산타의 손에는 선물 상자 대신 총이 들려 있었고 그는 아이에게 첫 발을 쏜 다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부터 파티의 분위기는 공포로 변하게 된다. 브루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타고난 머리로 명문고와 명문대를 졸업 후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봉은 1억 원 정도 되었기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4년에 실비아를 만났고 2006년 1월 29일에 결혼하게 된다. 당시 그녀는 꽃 사업과 관련된 회사를 다녔으며 브루스에 비하면 연봉이 높지 않았고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낳은 딸까지 하나 있었다. 하지만 브루스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 컸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녀의 아이를 자신의 딸처럼 사랑했다고 한다. 결혼 후 실비아는 브루스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맞벌이를 하며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 주변의 숲길에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딸이 키우고 싶은 강아지도 입양하였다.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실비아는 브루스에게 제안을 하나 했는데 함께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은행 계좌를 개설하자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이러한 변화가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얼마 뒤 브루스가 실비아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우연히 보다가 처음 보는 두 아이와 함께 그녀가 다정하게 찍은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이들 모두 그녀와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날 저녁 실비아에게 우연히 사진을 봤다며 솔직하게 말했고 함께 있는 아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 자신의 조카들이라고 하면서 대화를 차단했다. 그녀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던 그는 몰래 사설 탐정에게 실비아와 사진 속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몇 주 뒤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녀에게 또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 딸을 낳기 전에 이미 이혼한 경력이 있었으며 사진 속의 두 아이가 이혼한 남편과 낳은 자녀들이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그녀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그 후 눈치 빠른 실비아 또한 브루스로부터 무언가를 느꼈는지 서로 말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각방을 쓰는 상황에 이르렀고 실비아는 주말마다 딸을 데리고 친정에서 지냈다고 한다. 그로부터 2달 후 그녀는 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건넸다. 그리고 법원에는 월 3,200달러의 부양비를 요구하는 소송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남편이 2달 동안 공동은행 계좌에 있는 88,500달러 중 17,000달러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2008년 6월 이혼 법원은 브루스에게 배우자 부양비로 매달 1,785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그는 합의의 일환으로 10,0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키우던 강아지까지 모두 그녀에게 넘겨줘야 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판결에 좌절했으며 7월에는 허위 근무 시간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직장으로부터 해고당하기까지 한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내야 하는 부양비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간청했으며 또한 31,000달러의 신용카드 빚과 매달 나가는 2,700달러의 주택담보대출금을 가지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그가 일할 당시 버는 돈도 많았지만 그만큼 지출비도 상당했었기에 해고당한 후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더 견디기 힘들었던 사실은 실비아의 이혼 후 행동들 때문이었다. 그녀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고 마사지 및 골프 강습에 아낌없이 돈을 썼으며 라스베가스에서 값비싼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다니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그녀의 실생활에 대해 법원에 폭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브루스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였고 점점 그의 마음속은 실비아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녀가 행복해하는 날 살해하기 위해 계획을 짜기로 결심하게 된다. 2008년 12월 24일 그는 산타 복장을 하고 파티가 열리고 있는 실비아 부모님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그리고 문을 열어준 어린 조카를 향해 한 발을 발사하였고 그 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총을 피하기 위해 가구 뒤에 숨거나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으며 그중 한 여성은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발목이 부러지기도 했다. 준비해온 소총들을 모두 사용한 그는 집에서 직접 만든 무기를 꺼냈는데 그것은 바로 2개의 가압 탱크가 부착된 화염 방사기였다. 브루스는 집 내부에 휘발유를 뿌린 후 화염 방사기를 작동시켰다. 집은 금방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몇 분 뒤 큰 폭발음이 일어났다. 열기가 너무 강해 산타 의상의 일부가 그의 살점에 녹아버렸고 그도 팔에 큰 화상을 입게 된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소방차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80명의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화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한다. 경찰은 차를 타고 도주한 브루스를 잡기 위해 우선 그의 집을 수색하였는데 반자동 권총을 담은 빈 상자 5개, 산탄총 2개, 휘발유 용기 1개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그가 외국으로 도피를 하기 위해 캐나다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곧바로 경찰은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비행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후에 경찰은 그가 팔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비행기로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그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렌트한 사실도 파악했다. 그중 하나는 전처인 실비아의 이혼 변호사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 내부에 미국 남서부 지도와 가스통이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변호사도 브루스의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측했다. 경찰은 나머지 렌트카가 그의 형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브루스가 형의 집에 숨어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총을 사용하여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에 현금 17,000달러가 테이프로 묶여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캐나다로 도주하는데 사용할 자금으로 보였다. 집 근처에서 발견된 렌트카 안에는 범행에 사용된 산타 복장과 함께 권총 4자루, 최소 200발의 탄약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실비아와 그녀의 부모, 친척들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는 실비아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공포라는 끔찍한 선물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몇 년 뒤 조용한 밤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